안녕하세요. 부자비즈의 이경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코로나19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6배나 강한 변종이 나왔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생활은 질서 있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의 경우 아직도 전반적으로 매출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3, 4월에 비해서는 매출이 회복된 매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매출이 성장했거나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대박 매출을 기록하는 자영업자들이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지역의 대표 맛집인 스테이크 레스토랑 어나더 키친은 코로나19 기간 중에 창업을 준비해서 지난 6월 전남 목포 평화광장 부근의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 조짐으로 광주 및 전라도 지역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지만 어나더 키친은 하루 500만원에서 600만원대 매출을 올리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평화광장은 바닷가에 있습니다. 목포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광주 등 목포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바다가 보고 싶을 때 자주 놀러가는 곳입니다. 어나더 키친은 평화광장의 메인 거리가 아니라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제일 끝자락에 있습니다. 1층도 아니고 2층의 100평 남짓한 매장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벌써부터 어나더 키친 목포 매장의 성공이 상권 끝자락에 있는 건물의 가치를 몇십 배 높였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랜드마크로 인식될 정도로 인테리어나 장식 등 디테일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스테이크를 만드는 육류 진열장, 천정의 샹들리에, 탁 트인 창을 통해서 보이는 바닷가 전경,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 매장이 가진 경험의 가치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돈을 많이 들어서 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투자비를 최소화하면서 그런 인테리어를 했다는 점입니다. 가구와 조명 등을 지혜롭게 활용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메뉴의 가성비입니다. 이 매장의 1인당 가격은 평균 2만원에서 3만원대로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공되는 메뉴의 가치는 그 이상입니다. 가격이 비싼 대신 지불 비용을 넘어서는 만족도를 제공한 것이 인기의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퍼포먼스입니다. 스테이크 위에서 이글거리는 불꽃, 대형 바닷가재 등 눈길을 사로잡는 푸드 스타일링과 퍼포먼스가 바이럴이 되면서 단번에 화제를 낳았는데요. 젊은 여성의 경우 이렇게 자신의 독특한 경험을 사진으로 남겨서 SNS에 공유하기를 좋아하는데 바로 그 점을 노린 점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째는 군계 일학 전략입니다. 인근에는 횟집과 카페가 많지만 어나더 키친 정도의 감각을 가진 매장들이 없습니다. 지역에 관광을 갔을 때 비슷비슷한 음식점들이 많이 있고 개성이 있는 매장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개성 있는 매장을 오픈한다면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브랜드 명성입니다. 어나더 키친의 경우 이미 광주 지역에서 맛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런 매장이 들어선다 라고 했을 때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19의 영향입니다. 코로나19로 자연 속에서 풍광이 좋은 음식점이나 카페를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연 풍광과 맛,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서 코로나에 지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인 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점포 오픈하기 전부터 마케팅 전략을 잘 짜서 점포 오픈과 동시에 마케팅을 실행한 것도 중요한 성공 비결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어나더 키친의 김유번 대표는 소규모 식자재 유통업을 하던 가업을 이어가면서 다양한 외식업을 경험한 후 현재 광주 지역에서 어나더 키친, 피트 테이블 등의 양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사장입니다. 어나더 키친 목포점의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은 코로나19 재확산 중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해당 점포의 경우 앞으로 맛과 서비스를 통해서 출발점에서 높은 매출을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잘 유지하는 것이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성비 고깃집 조선화로집의 사례입니다. 조선화로집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개설한 매장들이 대박 매출을 기록해서 주변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1층의 50평대 매장에서 하루 500만원대 안팎의 매출을 올리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개업한 매장들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매출이 높았지만 코로나19 이후 적게는 20-30%에서 많게는 50%대까지 매출이 떨어진 경우도 있었는데 코로나19 기간 중에 개설한 매장 중에 이렇게 대박 매장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화로집은 꽃갈비살 1인분을 9,900원대에 맛볼 수 있는 가성비 고깃집입니다. 다른 고깃집에서는 보기 어려운 보석살이 15,000원이고 식사 메뉴와 반찬은 한정식집 수준으로 나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개설된 조선화로집의 어닝스프라이즈급 매장의 성공 비결은 첫째, 출점 전략의 변경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로 2층 이상의 장소에 100평이 넘는 규모로 출점한 매장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1층에 50평대 매장으로 출점하고 있습니다. 매장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2층에 있을 때는 직장인, 주부 등 주로 40, 50대 중장년이나 단체 고객 비중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1층 매장은 쉽게 눈에 띄고 진입이 편해서 고객층이 젊어졌습니다. 두 번째, 젊은 고객층이 늘어나면서 바이럴 효과가 커진 점입니다. 중장년들은 일반적으로 맛있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하지만 젊은 층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셋째, 가성비 메뉴의 효과입니다. 1층으로 출점하면서 늘어난 젊은 고객들이 조선화로집 메뉴의 가심비, 가성비를 알게 되면서 그런 경쟁 요소가 빠르게 홍보가 됐습니다. 넷째, 가맹본부의 동선 설계 노하우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선화로집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을 하는 창업자들도 꼭 기억해야 될 요소라고 하겠는데요. 1층 매장은 2층에 비해서 평당 임차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동선 설계가 매우 중요하죠. 자칫 잘못 동선을 설계하게 되면 50평 매장을 40평처럼 만들어버릴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평당 임차료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조선화로집은 50평 매장을 60평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평당 임차료를 낮춘 게 높은 매출과 수익성의 비결 중 하나인데요. 50평 매장이 40평이 되느냐 60평처럼 되느냐는 무려 20평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고 이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테이블 수, 좌석 수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출과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정비 절감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매장 평수가 넓으면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듭니다. 매장을 축소하면 고정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 효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층보다는 1층 매장이 대형 매장보다는 특정한 규모의 매장에 대한 고객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달라진 출점 전략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했습니다. 한마디로 조선화로집의 성과는 2층 매장이 1층으로 내려오면서 고객층이 바뀌고 또 맛과 가성비가 알려지면서 바이럴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고객층도 기존에는 중장년이나 주부 중심 또는 직장인 중심으로 형성되다가 1층으로 내려오면서 젊은 층, 청소년으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젊어진 고객층들의 맛과 가성비에 대한 바이럴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아직 매출에 편차가 있고 또 코로나 재확산 속에서 거리두기의 영향은 이 브랜드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배달을 하지 않다가 배달을 강화하면서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자영업이 그럴까요? 매장의 상권 입지가 안 좋은 상태에서 찾아오는 손님만 기다리던 매장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배달을 강화한 음식점들 중에 음식의 맛이 뛰어나고 경쟁력 있는 음식점들이
코로나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가스 우동 전문점 우쿠야의 경주, 광주, 태전점은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매출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매장 하루 매출은 2자릿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부터는 매일 3자릿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이 매장은 15평 남짓한 규모인데요. 뛰어난 맛과 품질에도 불구하고 점포의 입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만 기다리고 있다 보니 입소문을 내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생존을 위해서 배달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내증객은 무려 70에서 80%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배달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배달 매출이 계속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기존의 다른 음식점과 달리 배달 대행을 하지 않고 직접 배달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깃발이라고 해야 겨우 2개 정도 꽂았는데요. 한번 맛본 고객들이 맛에 만족하면서 재주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장의 직접 배달 효과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첫째, 배달을 가면 아파트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홍보를 합니다. 매일 배달을 가니 매일 꾸준히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매일 꾸준한 홍보 활동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고객에게 깍듯이 음식을 건네고 친절하게 배달을 하다 보니 동네에서 좋은 평판을 얻는 계기가 됐습니다. 셋째, 배달 대행 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음식이 준비되는 대로 곧바로 배달을 나가니 더 따뜻한 상태에서 더 맛있는 음식을 고객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장의 역할이 계산하고 서빙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력의 효율이 낮았습니다. 지금은 직접 배달을 하다 보니 배달비 전략은 물론이고 홍보까지 겸하게 되고 또 찾아가는 고객 서비스까지 1인 3역을 하다 보니 인력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시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객단가도 높아졌습니다. 배달의 경우 내점 고객보다는 객단가가 높아서 금방 매출이 오릅니다. 우쿠야의 사례는 어닝스 프라이즈급으로 언급될 정도는 아니지만 작은 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는 지속적인 위험이 될 걸로 보입니다. 언제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가 우리 생활을 습격할지도 모릅니다. 위기가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에 짓눌려서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생존의 실천 전략조차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의 법칙처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적응을 잘하는 자가 살아남게 됩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라도 기업가들은 예라고 하면서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변화를 뛰어넘는 그런 용기와 도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 시대의 핵심 성공 요인을 파악하고 새로운 전략을 실천한다면 코로나19 위기가 새로운 위기에 적응하는 전환점이 되어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창업을 생각하거나 경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서 그분들의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부자비즈를 치시게 되면 부자비즈의 포스터와 사이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만날 수 있고 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